왜 안 하던 짓을 해? 안 하던 거 하면 오래 못 살아요. 오늘부터 진짜 중국 불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으로 넘어오는 과정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중국 불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언제 들어왔느냐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은 땅이 크고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전파되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불교를 최초로 전래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승려들이었을까요? 상인이에요. 무역하러, 쉽게 말해서 돈 벌러 실크로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 쪽 쉽게 말해서 당나라 지점, 뭐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유숙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전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는 기록이 안 잡힙니다. 대부분 이제 언제 들어왔느냐라는 기록은 왕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황실하고 관련된 기록이 들어와야 역사에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 들어왔어요. 안 그러면 뭐 스타벅스 같은 게 들어왔어요. 그럼 금방 퍼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밑에서부터 하나 바뀌어서 올라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대동법 시행하는데 몇백 년이 걸렸어요. 조선 후기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알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근데 중국은 뭐 땅이 다 붙어 있는데 뭐 어디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알게 뭐요. 남방으로 배 타고 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미얀마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육로로 왔을 수도 있고, 뭐 티베트 거쳐서 왔을 수도 있고, 우리는 차마고도로 왔어요. 뭐 말을 해야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근이 되기 전에 지금우리가 알고 있는 불기라고 하는 거는 지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 네팔에서 결정된 그런 지금 연도고요.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불교하고 이 동아시아 불교하고 불기 계산 장식 연대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인 게 지금 이 연대였었어요. 기원전 1030년 4월 8일에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야, 옛날 얘기한다. 이거 옛날 얘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부처님은 2600년 전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연대 차이가 너무 나잖아. 너무 나잖아. 저때 중국은 이제 주나라입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게 은나라가 이게 은어에 발견하는 그 은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사로 보는 거고, 여기는 이제 좀 알딸딸한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저 하나라 앞에는 이제 뭐 홍산문화, 용산문화 뭐 이래가지고 그 전에도 또 문명들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파면 계속 나옵니다. 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이제 은나라가 원래는 상나라였고, 나중에 이제 18대 황제 반경부터인가가 뭐 은나라로 바뀌어요. 은어로 천도하고 뭐 이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나라 국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가 서주 시대입니다. 주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이 주나라가 중국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좋아했던, 공자가 이상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 서주 시대거든요. 서주. 그래서 주나라가 서주, 동주, 동주를 또 다른 말로 춘추, 전국, 이렇게 나눠요. 770년인가 뭐 그때쯤에 춘추로 쪼개지는 거고, 춘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국 시대. 그래서 춘추 하면 뭐 춘추 오패,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전국 시대 하면 전국 칠웅, 뭐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상고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고주의. 옛날 게 좋아. 그런가요? 그래서 상고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은주 3대는 이상세계, 아주 정치가 잘 됐던, 이거보다 더 앞으로 가면 이게 요순시대입니다. 당요우순이라고 이게 요 나라, 요 임금은 당나라,
그 다음에 순임금은 운하라거든요. 그래서 당요우순, 그러니까 요순 태평 시대. 그리고 요거만은 못하지만 요 양반들이 있을 때는 이게 괜찮은 시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3대 시대, 하은주 3대 시대, 여기서 주는 서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주는 아니고 동주는 혼란 시대이기 때문에 서주 시대까지에 나온 것만이 진짜 좋은 거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연대를 맞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두 가지 이유가 생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모든 좋은 거는 저 앞에서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뒤로 갈수록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메롱일 때 불교가 나왔으니까 불교도 메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옛날식 사고예요. 옛날식 사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빌면 그런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외국인들 오면 양키, 코쟁이, 이러면서 이렇게 놀리고 하던, 수군수군 하던 그런 정도지 요즘은 누가 그런 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야, 저런 식으로 하면 조금 자꾸 씹히는데? 배경문화로 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지금은 우리는 효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계시면 좀 양보를 해드려야 되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로석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유목문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돈을 내고 탔는데, 안 그러면 돈을 낸 사람이 서서 가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돈을 낸 사람은 서서 가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앉아가는, 야, 이게 도대체, 아니, 서양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공짜는 않고, 낸 사람은 서? 아니, 낸 사람이 앉고, 안 낸 사람이 서고는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논리 구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논리가 해제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근데 밖에서 본 사람은 돈 낸 사람은 반표고 돈 안 낸 사람은 온표냐? 여러분도 이제 좀 있으면 그 지공의 나이에 들어서잖아. 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 네, 지공의 나이. 지공의 나이에 들어서면 국민연금도 받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3대 시대 때 다 나와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효문화 이런 것들을 외국인한테 납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나라 프로 중에서 그 우정의 무대 같은 걸 보고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군대를 간 젊은 애들이 엄마를 부르면서 질질 짜고 있더라. 걔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네는 다 마마보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맞습니다. 이러면서 막 질질 짜. 그리고 한번 짜면 막 이렇게 분위기가 딱 이렇게 막 숙연해지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하는데 외국인이 볼 때는 아니 20살 넘은 지금 다 쉽게 말해서 밖에 나가서 지휘를 해야 될 젊은 애가 엄마 이러면서 짜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좀 이상한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걸 전 국민이 아무 이상 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지. 걔네 이게 문화적 충격인 거예요. 문화적 충격. 그래서 예전에 영화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차린 게 없습니다. 이제 음식을 대접할 때 차린 거 없는데 많이 드세요. 그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게 서로 멘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중국인 집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제 딸이 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이제 소개시켜 주러. 그러니까 자기 딸이 사위 될 사람을 이제 부모님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와서 음식을 대접하니까 이제 음식이 입에 맞냐고 이제 중국식으로 주니까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이 뭐라 하냐면 괜찮습니다. 안 맞으면 그냥 간장 같은 거 쳐서 먹으면 돼요. 이러면서 그냥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내가 맞추면 되죠.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렇게 행동을 보이니까 그 부모님이 낯빛이 약간 안 좋아지죠. 왜냐면 우리는 어른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겸사고, 아유, 맛있네요. 그럼 무조건 먹는 거지. 마누라가 해줘도 맛없다는 말을 하면 요즘은 안 돼요. 이게 지금 문화의 서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적인 부분이 강해서 자기를 표현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약간 묻어가는, 동아시아 문화는 묻어가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우리는 관계를 칭호로 부르는 거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개인을 부르지 않아요. 엄마, 안 그러면 뭐 딸, 안 그러면 무슨 뭐 다 이런 식으로 관계 칭호를 부른다고요. 직장에서도 직위를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쟤네는 이름을 부르잖아. 그러니까는 관계적인 걸 중심으로 할 거냐, 개인을 중심으로 할 거냐의 그 문화적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을 먼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전체 집단에서의 내가 누구라고 해서 성을 앞에 쓰는 거고, 걔네는 뒤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주소 쓰는 것도 다르잖아요. 주소 쓰는 것도 다르잖아요. 앞뒤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기본 깔려 있는 걸 가지고 충돌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썼냐면, 불교는 연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 연대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서주 시대 때야 이렇게 야, 이거 참 창의적이지. 너네가 그 구간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땡겨버리겠어. 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 누군가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거야. 전도사 중에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 이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근데 너무 엉뚱한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더 흥미로운 건 안 걸려요. 안 걸려. 그래서 최근까지 이걸 우리가 썼다니까요. 최근까지 썼어요. 저거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리고 인도에 역사가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잘 안 걸려요, 이게. 근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인도는 기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아쇼카 왕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쇼카 왕의 연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로마하고 무역한 걸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로마 기록을 가지고 아쇼카 왕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말하면 진시황 같은 사람인데, 천하를 통일한 왕인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너무 흥미롭죠. 너무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게 안 걸려. 최근까지 안 걸려. 그래서 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대를 썼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연대를 썼었어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 지금 근현대 스님들 뭐 이렇게 편집글이나 이런 데서도 다 저걸 씁니다. 그래서 불기 3000년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저 연대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해.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중국에 나중에 도교가 되는데, 그 전에는 도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후한 시대 때 도교로 바뀌거든요. 이 얘기도 나중에 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도교로 바뀌는데 쟤네하고 이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도교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속이 끝까지 종교화가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산발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 그게 통일적인 어떤 종교단체의 구성을 못 갖춰줬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중국은 재밌는 게 저게 종교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와서 자꾸 밀어내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어 이러면서 걔네들이 체계를 만들어요. 사바삭사바 체계를 만들어가. 우리는 그걸 거의 실패했고, 우리는 무속이 실패했고, 중국은 도교가 그걸 돼. 그리고 도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교에 이제 태상노군으로, 신으로 이제 들어갈 때는 태상노군으로, 신선으로 들어갈 때는 태상노군으로 들어가는데, 이 노자가 공자보다 선배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하고 공자하고 연대가 비슷해요. 단 부처님이 좀 빠릅니다. 지금 우리 연대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노자가 참 중국 사람도 재밌다.
노자 화호경이라는 게 있어요. 노자의 맨 마지막 전기에 보면 노자가 만리장성 서쪽에 함곡관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리장성 그때는 없었는데 아무튼 장성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서쪽 관문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 그리고 그때 이제 관령, 그 성문을 지키는 그 출입 통행하는 문, 그 문을 지키는 윤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줄여서 관윤희 이러는데 실제로는 관을 총괄하는 무슨 관, 산해관, 함곡관, 옥문관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여기 함곡관인데 저 함곡관을 지키는 윤희라는 사람이 노자가 소를 타고 나가니까 노자가 청우를 탄다 뭐 이런 얘기가 푸른 소래야. 푸른색이 들어가면 그 이상적이라는 뜻이에요. 푸른색이 들어가면. 그래서 딱 나가니까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딱 이러면서 글이나 한 편 써주시죠. 그랬더니 탁 해갖고 쫙 썼더니 노자 오천자 도덕경이라는 거거든. 그렇게 딱 써주고 딱 나갔다는. 그러면 저 함곡관으로 나가서 어디로 갔느냐? 인도로 갔대. 걔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가 인도로 가서 변신을 해. 부처님으로. 이게 무슨 개그 같은 얘기예요. 개그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경전 이름이 노자 화호경이에요. 노자가 오랑캐를 교화한 경전. 노자가 오랑캐를 교화한 경전. 저걸로 약을 팔아요. 그래서 노자가 변장을 하고 붓다가 됐대. 머리에 이렇게 약간 파마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붓다인데 이러면서 나왔다. 이게 무슨 예전에 우리도 있었잖아요. 점 하나 찍고 이렇게 야 이거 뭐 장난해? 지금 보면 개그 같은 이야기거든. 아니 부처님 연대를 끌어올린 것도 야 저게 지금 뭐 장난해? 이렇게 되는데 도교도 되게 재밌어요. 아니 저게 먹힌다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아니 저게 무슨 쓰레기 같은 말이야 이러는데도 먹혀요. 먹혀. 그래서 저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당나라 황제 앞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당나라 황제가 그럼 도교 대표, 불교 대표 야 붙어 끝장 토론. 대신에 지는 거는 책임진다. 지는 거 책임진다. 불교가 이겼어요. 그래서 노자 화호경 다 걷어다 불태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3대 시대 때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연대를 끌어올린 거고 노자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유 저거 자꾸 싸우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대를 끌어올리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 야 노자보다 훨씬 빠른데 뭐 노자가 어떻게 변신하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 장난한 그런 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연대를 끌어올린 게 이 설이에요. 주서익이라는 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책에 역사책에 나온다고? 주나라 때 역사책에 나온다고? 누가 만들었겠어? 이익 보는 쪽에서 만들었겠지. 이거 뭐 뻔한 거지. 그렇게 해서 주나라 소왕 때 뭐 기록에 보면 저 책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무지개가 뜨고 뭐 땅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소유라고 하는 사람한테 소왕이 물어본 거예요. 저 갑인년이라 하거든. 갑인년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딱 했더니 서쪽에서 성인이 태어났습니다. 딱 이렇게. 서쪽에서 성인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래? 그래? 그게 뭐 우리랑 관계 있겠냐? 그랬더니 지금은 관계가 없고 나중에 이쪽으로 전파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나랑은 별 상관없고 나중에 일이니까